피문어는 관리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밀다수산인데요. 요 문어가 바로 한번 맛보면 다른 문어는 못 먹는다는 밀다수산 프리미엄 피문어입니다. 대형 수족관에서 집중 관리한 동해안 산지 활문어를 특수 대형 찜기로 야들야들하게 삶아내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이 맛이 바로 직접 먹어본 고객들이 계속 밀다수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격도 산지 직송의 당일시가라 저렴하고 1kg부터 4kg 이상까지 크기도 골라서 주문 가능한 것은 물론 위생적인 방식으로 깔끔하게 손질까지 해주니까 받는 즉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숙회, 술안주, 아이들 반찬, 선물료까지. 여러분도 진짜 맛있는 피문어를 찾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밀다수산을 검색하세요. 전화주문은 010-5448-7080으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넘겨봐. 차트 좀 보고 갈게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달 저점이 26만 원입니다. 지금 49만 원 왔죠. 49만 원 왔으니까 52. 더블은 조금 안 나왔죠. 근데 2배 거의 다 돼가고 있죠. 넘겨봐. LG화학은 저점이 18만 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40만 원 왔으니까 더블 넘게 올라왔죠. 이미 벌써. 넘겨. 자, LNF입니다. LNF는 저점이 47,000원인데 13만 원 왔으니까 3, 4, 12, 3, 7, 21, 14만 원. 거의 2배 거의, 그러니까 더블해서 100%, 200% 상승률 200% 육박하고 있죠. LNF가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네요. 이유가 뭐겠어요? LNF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이에요? 예? 주가는 뭐하고 같이 움직여요? 주가가 뭐하고 같이 움직여요? 실적. 대구 지역 양극재 수출 증가율 1위. 못 봤어요, 그거? 대구 지역이 지금 양극재 수출 1위 지역이에요. 대구 지역이니까 대구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LNF잖아요. 청주는 에코프로 BM이고, 포항은 포스코 퓨처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LNF가 지금 가장 빨리 움직였던 것은 실제 실적 때문이에요. 테슬라 신차 모델 Y가 나왔죠. 신차. 거기에 지금 LNF 양극재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넘겨봐.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8만 원에서 17만 2천 원이니까 이것도 100% 넘게 수익 나왔죠. 넘겨.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3만 7천 원이었죠. 여기가. 지금 8만 원 왔으니까 여기도 거의 300%, 200%에서 300% 좀 덜 나왔죠. 여기서도 더블 나왔겠네요. 여기가 지금 대략 한 4만 원대였으니까, 그죠? 8만 8천 원인가요? 지금 거의 2배. 여기서 여기까지만 벌써 더블 나왔네요. 넘겨. 자, 엔캠이 아직 좀 지지부진이죠? 자, 근데 밑에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밑에 차트를 보면은, 저기 매물대죠? 구름대가 얇아요? 두터워요? 자,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한 얘기가 뭡니까? 구름대가 얇으면은 뭐를 한다? 급등한다. 이차전지가 그래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구름대가 얇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물량이 다 털리고 팔만한 개인들의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실적이 가시화되어 있는 LNF.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했던 LG 엔솔, LG 화학. 그 다음에 흑자 전환했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모호해요. 그 투기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뭐 좀 돈을 좀 모아놓은 거였으니까, 이제 순이익만 이제 흑자가 났으니까, 요거는 조금 뭐 야로를 좀 부렸으니까 조금 이제 애매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소재주는 이제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는데 지금 못 간 게 뭡니까? 엔캠이죠. 엔캠만 못 갔고, 그리고 에코프로 한번 보여줘봐. 됐어. 자, 에코프로 여기 있죠? 요거. 그죠? 여기서 좀 올라오다가 빵 뛰었죠. 넘겨. 자, 엔캠은
여기 한번 올렸다 쭉 기다가 굉장히 얇아졌죠. 여기가 지금 여기예요. 매물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말쯤부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02-1593-306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김옥구리 사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11월 2일, 9일은 일요일입니다. 2시, 6시 서울 하나금융 플라자 여기서 할 거고요. 11월 16일 일요일은 부산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 11월 22일, 29일은 토요일이죠. 2시, 6시 서울 여기서 할 건데요. 2일과 9일은 일요일이고 22일과 29일은 토요일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02-1593-3066번 3066번으로 전화하셔서 김옥구리 사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넘겨. 자, 2025년 FOMC 미팅 이제 28, 29일이니까 다음 주가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왔어요. 자, 금리 인하는 거의 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하는 지표들을 누가 만들어가요? 투기자분들이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유가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잖아요. 유가가 올라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가가 올라오면 무슨 지표가 올라와요? 유가가 올라오면 무슨 지표가 올라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잖아요. 미국은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휘발유, 경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연준 2연속 금리 인하 유력, 99%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금리 인하는 한다 보고. 무역전쟁 일지입니다. 자, 4월 9일, 자, 4월 8일부터 볼까요? 미국,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했고, 중국은 미국 맞불 관세 84% 인상했어요. 그리고 4월 10일 날 미국, 중국의 상호 관세 125% 재산정, 누적 관세 145% 때리고, 4월 11일 중국은 미국의 맞불 관세 125% 인상. 자, 이렇게 해서 국제투기자본은 여기를, 요 시점을 바닥으로 인식하고, 바닥으로 이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매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에이펙, 요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은 바닥 잡고 돌려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재료에 의해서 조정이 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짜 홀딩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넘겨. 중국의 히토리 배터리 수출 통제. 자, 반도체 히토리 및 관련 기술 장비 수출 통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흑연, 음극재 등 수출 통제. 이게 수출 통제라는 게 뭐냐면은 수출을 제재한다는, 수출 규제예요. 수출 규제를 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해요, 늘어나요? 감소하겠죠. 그 감소하는 만큼 누가 물량이 늘어나요? 한국산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소재 수입 의존도가 있죠. 그래서 2024년 1월 7일, 올해 1월 7일이네요. 올해 1월 7일 기준, 음극재는 지난해 기준, 리튬이온 배터리 65% 비중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중국 거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65%가 들어왔다잖아요. 수입품의 65%가 중국 거라잖아요. 이건 뭔 얘기예요? ESS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ESS용, 발전용.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발전용도 다 이제 규제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물량들, 중국에서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을 내년부터 이제 다 제재하고 한국 물량으로 해서 다 교체하도록 해나가는 거죠. 양극재 4사 전구체 탈중국 전략 비고. 자, 여기서 얘기하면 탈중국. 지금 이제 소재 핵심 광물이죠. 결국은 소재 등 핵심 광물 전쟁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이제 소재주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구체가 이제 소재로 만든단 말이에요. 핵심 광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핵심 광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
국산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쉽게 가면 이게 국산화 전략이에요. 자, 4년 전쯤에 일본에서 소재 수출 규제했잖아요. 막 불화수소 이런 거 규제했잖아요. 지금 다 국산화 시켰어요. 지금 보면 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불화수소 국산화 해가지고 지금 이미 삼성전자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해가지고 삼성전자 납품 들어가고 있어요. 소재 전쟁이 있어요. 그때 기억나죠? 일본에서 한국에 소재 수출 안 한다 그런 거. 자,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여차하면 한국에다가 뭘 안 하겠다? 소재 수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극재 회사들은 이 전구체, 핵심 광물을 자체 생산해야 돼요. 자체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100% 자체 생산 가능한 회사가 어디예요?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얘들은 이제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연상 4.5만 톤 규모 전구체 공장 올해 6월 이제 준공했고, 이제 현재 요거를 얼티엄 셀제 전략 납품 들어가고 있죠. 그룹사 원료 조달로 전공정 내재화.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호주, 리튬 요모, 그게 이제 핵심이죠. 거기 이제 원가가 엄청 쌀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고, 빠른 자급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우위, 대규모 설비 투자.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생산 능력 기존 연산 5만 톤에서 11만 6천 톤으로 확대. 자, 에코프로가 요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이에요. 에코프로 머티가 요렇게 생산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EM까지 납품하고도 물량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어디다 팔면 돼요? LNF나 코스모 신소재에 매도하면 되겠죠. 팔면 되겠죠. 그럼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거기 이제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료 전구체 양극재 통합법인 설립해가지고 뭐를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핵심 광물, 전구체, 양극재 원료 이런 거를 싸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왜? 지분을 투자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지분을 투자해서 니네 현금 흐름을 좋게 해줄 테니까 우리 필요한 물량을 우선 공급해달라. 이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도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갖고 오니까 원료 생산하는 나라에서 바로 또 자기 지분만큼은 또 싸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도 원가 경쟁력이 괜찮죠. 저렴한 원료 조달로 가격 우위, 경쟁력 우위, 가격 우위, 대규모 설비 투자는 똑같고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이미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차 투자 7천억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미 벌써.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연간 1,800억 달러 정도 수익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영업이익에다가 거기서 들어온 영업이익 플러스 해야 되겠죠. 많이 벌죠, 돈 그럼. LG화학 전구체 공정 생략한 차세대 양극재 개발 및 양산. 전구체를 생략하다는 얘기예요. 전구체 프리. 전구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양극재를 만들어버리겠다. 설비 투자 생략, 친환경이고 기술성, 수율, 품질, 안정화표. 이건 아직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LG 엔솔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주니까 성장성은 있겠죠, 당연히. 같이 간다고 보면 되죠. 자, LNF, LSY 조인트 벤처 통해 국내 전구체 공장 준공, 전구체 프리 양극재 개발하는 미국 미트라캠 투자. 이거는 투자한 거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서 물량 좀 받으면 되겠죠. 투자 부담 감소, 양산 시점은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 양산.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양극재 4개 종목을 놓고 여기서 양극재 하나 또 누가 있어요? 양극재 하나가 또 있잖아요. 누구예요? 코스모 신소재. 네, 그건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4개 종목을 놓고 보면은 지금 LG화학은 LG 엔솔 지분율 가치가 얼마나 크잖아요. 81.4%. 대박이죠. 근데 이제 LNF는 현재 이 3개 종목 중에서 제일 빨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LNF예요. LNF가 실적이 제일 빨리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흑자 전환해서 이제 잘 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원래 흑자였고, 근데 이제 음극재가 적자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응급적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넘겨. 에코프로 그룹과 인도네시아 제련소 지분 구조. 자, 그린에코 니켈의 38% 지분 갖고 있습니다. QNB의 9%, 메이밍의 9%, ESG의 10%. 자, 주로 누가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갖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좀 갖고 있고. 세 개를 같이 보면 되는데,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주도주는 누구예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제가 2022년에 그래서 에코프로 한 종목에다 올인, 몰빵해버린 겁니다. 왜? 주도주니까.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이제 주도주가 나와 있겠죠. 양극재, 전반적으로 네 종목 다 주도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룹 전체 올해 상반기 투자이익이 565 실현했단 말이에요. 올해 요 정도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뭐 평균 한 1,800억 정도 수익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7천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7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5년간 1,800억이니까 5년이니까 5일은 5, 8에 38천억이잖아요. 그럼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LG화학 탈중국 속도 구미 양극재 공장 화유 코발트 지분 확 줄였다. 자,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O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이게 이제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LG화학이 51%, 화유 코발트가 49%였어요. 근데 이거를 도요타 통상이 들어가지, 도요타 통상이니까 도요타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 그룹에서 25%를 빼가지고 화유 코발트를 24%로 낮췄어요.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왜 화유 코발트 중국 기업이 24%일까요? 25%부터는 중국 재료가, 중국 기업의 지분이 25% 넘어가는 그 소재, 기업이 만든 소재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4%로 딱 맞춘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도요타니까 LG화학하고 도요타 자동차하고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조인트 벤처해서 공장 만들죠. 거기에 이제 딱 공급하기 좋잖아요. 그럼 이제 LG화학도 이제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넘겨. 다우 지수 산업을 보시면은 지금 오늘 또 좀 올랐네요. 이게 4월 9일 날 이게요. 여기가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요거예요. 여기가 4월 9일 중국 상호관세 125% 인상, 마약 관련 20%에서 중국 합계 총 관세 145%. 이거를 미국이 딱 때리고 나서 중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니네가 관세를 더 때리든 낮추든 나는 상관 안 해. 우리는 관심 없어. 우리 그냥 여기서 이제 그대로 버티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투기자분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바닥이에요. 유로화, USB 채권. 자, 달러가 약세이면서 여기서 나온 돈이 유로화로도 들어가고 금으로도 들어가고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로화가 강세로 올라오니까 한국, 중국, 일본 등 신흥국도 화폐 가치가 상승하죠. 그래서 채권 가격도 상승하고 주식 부동산도 상승합니다. 부동산도 나중에 올라옵니다. 아무리 잡아도 올라와요. 못 눌러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금입니다, 금. 요 금. 저는 금을 상투로 봅니다. 왜 금을 상투로 보냐고요? 금에 지금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겨들고 있거든요. 유태인들이 속여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그럼 이제 상투인 거예요, 그거는. 더 가도 상투예요, 이거는. 더 가도. 지금 투기자분들이 지금 팔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투기자분들이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데 매도할 때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매도해요? 끌어올리면서 매도해요? 예, 올리면서 매도해요. 개인들이 알아서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는 걸 살살 봐가면서 조금씩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넘겨봐. 자, 달러, 최근에 이제 N달러 환율, 뭐 원달러 환율 좀 올라오죠. 이거는 단기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가면은 요거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강세로 꺾이는 거예요, 강세로. 왜? 다음 주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까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꺾이죠. 그럼 얘들이 꺾이면은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니까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매수합니까? 매도합니까? 매수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증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또 뭐를 앞두고 있어요? 에이펙도 앞두고 있어요. 무조건 다음 주는 끌어올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반도체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선지를 끌어올릴 것이냐. 여기 이제 관건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완전 뭉칫돈입니다. 왜? 반도체 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하고 반도체 일반 그 소부장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누가 더 높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코스닥 1일 투자 동향. 자, 목요일 날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제가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좀 물어봤어요. 이 1일 투자 동향을 한번 해석을 좀 해보라고. 뭐 나름대로 뭐 해석을 했는데 한 전문가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잘 모르겠다. 니경 얘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표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게 정답이냐? 자, 외국인 선물 투자 매도잖아요. 하락 방향이에요. 자, 요거는 단기, 3개월 이내 단기, 요거는 3개월 이상 중기, 요것도 매도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옵션입니다. 자, 옵션에서 보면은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근데 콜옵션 매도가 더 많아요. 그동안에 제가 이거 보여줄 때, 외국인 풋옵션 매도가 더 많았죠. 그 상승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승했잖아요. 근데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4,000포인트에서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4,000포인트 조정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4,000포인트 뚫보면 조정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 누가 조정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자동차도 경기 민감주이긴 하지만 지금 잊혀든지 올라온 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횡보는 할 수 있겠죠. 뭐 오르락내리락 횡보 좀 하겠죠. 뭐 그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금요일 날, 24일 날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코스피에서 매도를 치던 외국인이 뭘로 전환했어요? 매수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를 줄였고, 매수 들어가고 선물 매도 줄였고, 여기도 줄였죠? 다 줄였어요.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 바꾸려고 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야, 이거 웬 떡이냐? 환차익 먹으러 어디로 가자?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럼 이제 이 지표가 싹 바뀌어요. 그럼 이 지표는 무슨 지표예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요 정도만 얘기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콜옵션, 풋옵션 매도 치고 있다라는 것. 요게 이제 나중에 장기 지표가 될 거예요. 좀 지켜보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 뭘로? 추가 상승 방향으로. 넘겨. 자, 업종별입니다. 업종별. 그동안에는 전기전자에 밀고 들어왔죠. 그러다 좀 매도 나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매수 들어왔고, 근데 지금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화학 배터리에서 나타났죠. 계속 밀고 들어오죠. 지금 누구 매수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LG 화학 매수하고 있잖아요. LG 화학이 지금 제일 빠르죠. LG 엔솔 들어오고 있고, 또 누구 들어와요? SK 이노베이션 들어오고 있죠. 정유화학이잖아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 전기전자 기관이 들어왔죠. 외국인을 매도하는 사이에. 근데 금요일 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전기전자는 간다, 안 간다? 간다. 갑니다. 그래서 조선방산도 보니까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는 잊혀든지 반도체, 조방원 요겁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급등장이니까 증권주 가야 안 가요? 은행주 가야 안 가요? 다 갑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만 들어오죠. 여기는 금융주 기관 들어오고 증권주 기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할 때 돌아갑니다.
의료기관 배제하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가공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요거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얘네 중국 거 쓰면은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도 마찬가지죠. 중국 등 금지 외국 기관 소재 사용 또는 관여시 수혜 불가. 자, 요것도 중국 요런 거 소재 사용 또는 중국 여기 관여시가 뭐냐면은 중국 지분 25% 이상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 이 영향 미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소재를 쓰면은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AMPC 안 주겠다. 못 준다. 중국 등 해외 의료기관 거 쓰면은 요거 못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선과 방사는 뭐예요? 미국 홀로는 어렵다.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 협력하라. 자,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 방산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배터리도 조선 방산도 일본에서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냥 자기네 그 수준만 유지하고 있어요. 왜? 자, 지금부터 보는 건 이제 공매도 자료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1조가 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들어오지 않는 업종들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공매도는 하락을 시켜서 돈을 차익 실현 내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인 주가를 매도를 쳐서 끌어내려 가지고 만 원까지 끌어내려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런 근데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치는 거예요.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게 이제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식이 없는 사람이 투기자분들이 증권사나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 이놈들이 국민의 돈 가지고 또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 국민연금 이런 데서 주식을 빌려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을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 갚아야 돼요? 매수해서 갚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공매도인데 지금 보니까 2차 전지를 쭉 보면은 공매도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이건 없는 거예요. 1%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 LG화학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부터 계속 줄어들었죠. 앞에서 봤을 때 LG화학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거잖아요. 공매도 줄이고 있었잖아요. 공매도 환매. 정확한 용어는 공매도 환매. 보통 이제 환매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LG화학이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투기자분들이 외국인들이 증권사나 국민연금 이런 데 가가지고 주식을 LG화학 주식을 막 천주 만주씩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을 안 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맺혀가지고 빨리 갚아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쭉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부터 들어왔죠. 여기 250만 주에서 200만 주니까 25% 줄였죠. 여기는 440만 주에서 350만 주, 여기도 한 20% 넘게 줄였고, 860, 여기는 조금밖에 안 줄였네요. 여기는 많이 줄였죠. 50만 주에서 17만 주까지 줄었으니까 많이 줄였죠. 여기는 절반 넘게 줄였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줄였네. LG화학이 제일 수익률 높죠 지금? 그거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여기서 보면 280만 주에서 240만 주 줄였죠. 자, 넘겨. LNF. LNF는 지금 별로 안 줄였다가 지금 이제 좀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의외로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실적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LNF 갖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좀 올라오다 말겠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올라오다 말겠지. 뭐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한국 그 양극재 공장 지역 중에서 대구 지역이 제일 상승률이 높아요. 얘는 지금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이 좋게 나와요. LNF는. 근데 옛날에 이 LNF가 그 리튬 가격 400달러, 500달러, 400, 500 위안할 때 비쌀 때 얘네들이 그 물려가 투기자분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공매도 당한 게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실적이 금방 안 좋아질 걸로 본 거죠. 근데 지금 실적이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신규 신차 잘 팔려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얘들은 이제 더 높은 가격에 더 큰 손실을 보고 손절매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면 LNF도 지금 더 간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LNF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자, 엔캠도 지금 많이는 안 줄었지만 조금은 줄었죠. 130만 주에서 118만 주. 많이는 안 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확실하게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감소하는 게. 자, 소울브레인 홀딩스는 뭐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대전자 재료 조금 있는 거고 나노 신소재 거의 없는 거예요. 나노 신소재, 대전자 이런 거 금요일 좀 반등이 들어왔죠. 근데 이 수가 슬렁슬렁 잘 가죠. 110만 주에서 70만 주로 확 줄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전반에 공매도를 들어오지는 못하고 환매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속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9월, 10월 조선방산 원전 공매도 현황입니다. 자, HD 현대 제로, HD 한국조선행 0.3, HD 현대중공업 0.4, 한화 0.3, 하나오션 0.2,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1, 하나시스템은 이제 2.0까지 왔는데 보통 공매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정상이에요? 한 2, 3% 정도. 그리고 코스닥 이런 종목들은 4, 5% 정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3배, 4배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매도가 없다는 거는 투기자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매도를. 왜 못 들어와요? 공매도 들어갔다간 바로 손절매해야 되니까. 아예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원전, 두산 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제로, 조선방산 원전 장기입니다, 장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예요. AI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픈 AI 투자 현황,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 5기가와트. 요거는 오픈 AI는 AMD에 칩을 줘요. 요게 삼성전자로 넘어가고, 삼성전자로 넘어가고 이제 소부장으로 넘어가죠. 초거대 데이터 센터. 요거는 오픈 AI, 엔비디아 10기가와트입니다. 초거대 데이터 센터 구축, 오픈 AI. 요거는 엔비디아로 갑니다. 그리고 TSMC, SK하이닉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가고 SK하이닉스도 가고 같이 가는 거 맞죠? 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 오픈 AI, SK그룹 AI 데이터 센터 구축, 서남권, 전남, 동남권 포항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MOU, 전남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규모 부지 등 최적의 데이터 센터 입지 조건, 오픈 AI, 소라, 사용량 1위 도시 서울, 인구 대비 챗GPT 유료 구독자 수 1위. 한국은 웬만한 건 다 1위입니다. 옵션 시장 열었을 때 옵션 세계 시장 1위, 선물 시장 열었을 때 세금물 세계 시장 1위, 비트코인 했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위. 웬만하면 다 1위예요, 그냥. 그만큼 이제 진취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투기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서 거지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몰려들어요? 도시 빈민층으로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완전히 돈 넣고 돈 따먹게 하는 곳입니다. 12조 5천억 달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 글로벌 자본 연계. 무슨 자본이에요? 유대투기 자본. 딱 나왔죠, 답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 앞으로 5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자, 여기서 블랙록 레리핑크 회장이 왜 하필이면은 한국을 찍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적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왜 안 돼요? 유럽은 선진국이잖아요. 이미 개발 많이 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좀 불안정하죠. 아직도 남미도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날씨가 온난 기후여야 돼요. 그 온난 기후가 딱 좋은데 거기에 딱 적지가 포항서부터 이렇게 해서 서남해안까지 목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동쪽이 더 좋아요? 서쪽이 더 좋아요? 서남해안이 더 좋아요? 서남해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승부를 어디서 본다? 배터리, 소재지에서 승부 봅니다. 파운드리 3사 공매도 현황. 삼성전자 공매도 제로. 이거는 삼성전자 상장 일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공매도 무조건 들어옵니다. 왜? 사고 팔고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들어와요, 삼성전자 공매도는. 근데 없어요. SK하이닉스도 없어요. DB하이텍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 투기자분들이 한국에다가 뭐를 세워요? AI 데이터 세우잖아요. 얘는 그냥 지금도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잘 가고 있을 거예요. 리노공업 0.1, ISC 0.3, TSE 0.1, TCK 1.0,
이오텍리스 1.6, 한솔케미칼 0.2. 한솔케미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자회사로 보면 되고, 리노공업 영업이익률 46%, ISC, 요거 SK 하이닉스 자회사. SK 그룹 자회사예요, 요거는. 요거는 세계 시장 점유율 80%. 요거는 이제 신성장 산업. TSE, 요거 인텔 납품. 거의 다 인텔에 다 납품한 회사들 위주의 대부분이. 근데 인텔이 앞으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엄청 좋아집니다, 인텔이. 인텔의 회사 오너가 유대인이거든요. 자, 10월 14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 LG엔솔, LG화학 외국인 매수로 2차전지 전방에 훈풍. 10월 17일 금요일 날 문자, 에코프로 비중 확대. 성공했죠? 10월 22일 수요일 4,000포인트를 이끌었던 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그동안 소외됐던 2차전지는 상승을 합니다. 배터리 소재주 등 당사 핵심 추천주로 비중을 확대하세요. 전액도 상승대회에 합류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엔캡 홀딩 전략 유지. 2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 1년 6개월 동안 짓밟은 2차전지가 드디어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에서는 2차전지에서 승부를 합니다. 올해는 연말 연초 랠리가 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의 현금도 남기지 말고 배터리 소재주로 올인하라. 문자 잘 맞추죠? 왜? 상승장은 나의 장이니까. 상승장에서는 저를 따라올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수십 배씩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는 가능합니다. 주도주를 꽉 잡고 가니까. 지금 자료들 분석한 거 보면 반도체 자료 보니까 주도주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주도주들이에요. 주도주는 제가 꽉 잡고 갑니다. 9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210만 대 역대 최대 기록. 이제 2차전지가 시작한 이유 이제 알겠죠? 결국은 뭡니까? 실적. 결국은 실적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지난달 210만 대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130만 대, 북미 21만 대, 글로벌 수요 260% 증가. 중국에서 지역별 보조금 단계적으로 종료되기 전 차량 교체 수요가 몰렸고 미국에서는 최대 7,500만 달러. 상당히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구매를 서두르는 소비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전기차 수요가 4분기에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025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5년 9월 자동차 수출 내수 생산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5년 1월 9월 전기차 누적 수출량 증가세. 6월 반등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회복세 지속. 2025년 1월 9월 전기차 내수 판매량 역대 연간 내수 판매량 상해. 딱 나오죠? 전기차 성장하는 거 딱 나왔잖아요. 한국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성장, 세계에서도 성장, 미국이 최고 성장. 미국의 배터리는 어디 것만 쓴다? 한국 것만 쓴다. 넘겨. 전기차 산업 밸류체인입니다. 원재료, 배터리 소재, 셀, 완성차, 재활용 딱 나오죠? 광산, 재련업, 니켈, 리튬, 코발트. 니켈에는 에코프로, 리튬은 에코프로, 코발트는 코스모 화학. 2차전지 소재, 양극재,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피체엠, LNF, 코스모 신소재. 전액의 엔캠, 리튬염 엔캠.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엔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내년 6월에 엔캠의 리튬염 공장이 완공 예정입니다. 요거 완공되면은 내년 하반기에 뻥 갑니다. 잘 보시자고요. 음극재, 포스코 퓨체엠, 대전자. 이 대전자 이론은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어요. 이제 가야 되니까 얘도. 자, 2차 전지는 LG엔솔.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코스모 신소재. 요거죠. 자, 결국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이 슈즈케라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확인됐죠, 눈으로. 자, 넘겨. S&D 투자하면 배터리 앤 소재주 탑7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철강 업종 포스코 그룹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배터리는 LG엔솔, 리튬 등 광물은 에코프로, 양극재는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음극재는 대전자재로, 전액은 엔캠. 자, 요게 이제 추천주이고, 포스코 그룹,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는 거죠. 있는 분들은 홀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넘겨. 자, 공식 보고문 2025년 10월 25일.
2024년 3월 엔캠을 둘러싼 작전 세력들이 조선비즈에 허위 기사를 게재해서 금융감독원을 움직여 저를 구속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죠? 어카운트 MOU를 체결했던 메리츠 증권의 실사를 나갔으나 불법 행위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현재 동일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다시 저를 작전 세력으로 몰아가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강의 현장에서 세력의 끈앞풀이 제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작전 세력에게 전달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제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그 종목에 대해 강의하거나 유튜브에 언급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 조작 연루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를 구속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자신들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2025년 10월 25일 강의에서 언급된 종목을 일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당겨. 여기 있는 종목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매수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10월 24일 자료제 넘겨. 현재 모든 강의, 매매, 언론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었으며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허가, HMG,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여기를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두들겨 팼는데 자, 보시면은 원래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서만 나오면 되는데 누가 나왔어요? 연방수사국도 나오고 마약 단속국 나오고 주류담배 확인 및 폭발물 단속. 아니 근로자들을 조사하는데 폭발물 단속국이 왜 나옵니까? 마약은 왜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그 1월 달부터 기획했던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이거 여기를 이제 털려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털려고 준비했는데 여기가 지금 공장이 아마 그 미국에서 짓고 있는 공장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한국 기업이고 또 뭐예요? 전기차 산업이고 타켓이 뭡니까? 타켓이 한국 투자자들이고 전기차 매도 유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때 기사 뭐라고 나왔어요? 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멈추게 생겼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차전지 매도 유도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이제 저는 빨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홀딩, 추가 매수 이런 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FBI라든지 DFE 그리고 AFT까지 전부 다 함께 들어간 것을 보면은 단순히 비자 지위 위반으로 보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전방위적인 범죄로 보고 들어갔다. 혹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회로 쓰려고 아예 눈여겨보고 보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아예 눈여겨보고 있다가 상징적인 사례로 쓰려고 뭡니까? 대한민국 투자자들이요.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들은 다 가동 중단하니까 2차 전지를 사지 말거나 매도를 하라. 이거잖아요, 메시지가. 한마디로 미국 내 모든 기업들, 외국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내법을 준수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등 글로벌 증시 급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확대 재생산에 개미 털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미국 증시로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했다. 요때 당시 자료예요. 그 자료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제가 방송 유튜브에 올라갔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넘겨. 미국 조지아주 HMG의 불법 체포 구금 사태. 국제투기자본은 돈벌이를 위해서는 전쟁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맞죠? 이런 사기쯤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죠. 미국 체포한국인 적법한 비자 보유, 정황, 이민당국 불법 저질러 적법한 비자를 보유했습니다. 지금 비자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죠? 비자가 문제 있다 그랬는데 비자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자가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다가 비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때리고 구속 구금한 사건이에요, 이게. LG엔솔 조지아주 비자 문제 해결, LG엔솔 미 공장 정상화, ESTA B1으로 장비 설치가 가능. LG엔솔 현대 조지아주 비자 문제 해결됐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정상화 기대, 이거 나오죠? 지금 정상화 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다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비자 문제, 장비 설치, 보수적법, 활동이 적법성을 인정받으면서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본다. 적법성 인정받았죠? 원래 적법했어요.
원래 적법이에요, 원래가. 원래가 적법인데, 언론에다가 불법인 것처럼 때리고, 그리고 그 근로자 중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진술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진술도 안 받아놓고, 진술 받았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이 기사를 막 타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합니다. 하락했죠? 하락했잖아요. 넘겨. 현대차그룹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요겁니다, 요거. 서베나 공장. 서베나 공장이죠, 요거. 여기 이제 내년 완공 예정인데. 지금 에코앤드림 좀 올라오는 거 보여요? 에코앤드림. 잘 모르죠? 알긴 알아요? 전구체 회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전구체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요즘 올라오잖아요. 엔캠도 이제 올라와야 되고. 왜? 이쪽 공장 정상화 됐잖아요. 여기에 납품하는 게 전구체가 에코앤드림, 양극재는 LG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체엠, 전액은 엔캠. 요거 쓰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코앤드림, 벨기에 유미코아, LNF, 엔캠. 엔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끌어올려요? 후발주자니까. 현대차, 기아, 전기차 모델별 부품별 매핑 요약표. 자, 아이오닉 5에는 SK1, 아이오닉 6에는 LG엔솔 SK1, GV60, GV70 SK1, 코나 일렉트릭은 CATL. 중국 소재, 요건 중국 소재 쓰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거는. 자, 기아 EV6, EV9 등 LG엔솔 SK1, 엔캠,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 머티리얼,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 머티리얼, LSLNF 전구체,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체엠,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체엠, LNF, 음극재, 포스코 퓨체엠, 분리막은 필요 없고. 자, 딱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가 잘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갑니다. 2010년대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 시장 제패했어요. 1990년대. 2010년대부터 이제 2020년대까지 누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제패합니까? 현대차 그룹입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 흘러가요. 그래서 현대차가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인데 거의 다 해당되죠? 워낙 많이 쓰니까. 넘겨. 자, 최근에 보니까 리튬 가격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죠? 이제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죠, 이제는. 왜? 전기차 잘 팔리는 게 지금 확인됐잖아요. 전기차가 잘 팔리는데 이게 왜 내려옵니까? 올라가죠? 자, 올라가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요? 비싸게 준 거를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싸게 산 거를 비싸게 팔아요. 영업이익률이 빵 뛰죠? 요거잖아요. 그럼 연말 연초 랠리 때 얘가 80달러 돌파해서 만약에 80위안입니다. 이거 중국 위안으로 이제 평가해요. 100위안까지 갔다. 만약에 12월달, 1월달 100위안까지 갔다. 연말 연초 랠리 주도주는 누굽니까? 소재주입니다. 소재주. 배터리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반도체보다 더 셀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소재주를 언제까지 가져가면 돼요? 연초까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이미 확인됐잖아요. 앞에서 차트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상승률 높은 종목이 주도주예요. 넘겨. 2022년 9월 IRA 발효.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보조금 지급.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북한 등 해외 우려 기관 배제. 2025년 7월 OBBBA 통과. 중국 등 금지 외국 기관 소재 사용 또는 관여 시 첨단 제조 생산재 공제 수혜 불가. 금지 해외 기관 배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AMPC 요 지급을 첨단 제조 생산재 공제 AMPC 요거 지급할 때 배터리는 2032년까지예요. 근데 소재주는 핵심 광물은 언제까지예요? 2033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7년에 제가 예상했던 버블이 펑 터졌어요. 그럼 2028년에는 뭐가 와야 돼요? 조정이 들어와야 돼요. 급락 조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보하면은 9개월 후, 그 다음에 9월쯤에 바닥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가야 돼요? 2031년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때 현재 주도주랑 그때 주도주랑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주도주는. 2022년, 2023년 주도주가 지금 주도주인데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에코프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최고 많이 갔었는데 매물이 좀 아직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물이 없는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실적. 실적이 누가 먼저 전환하느냐입니다. 근데 2021년에 제가 뭐를 매수했다 그랬어요?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매수했다 그랬죠. 그죠? 지금은 누가 실적이 제일 빨라요? LNF. 요건 있어요. 그런 것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실적만 체크하시면 돼요. 넘겨.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AMPC. 요거 나오죠? 핵심 광물은 2033년 말 종료. 배터리는 2032년 말 종료. 그대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금지 외국 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지 외국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공급망 요건이죠. 2027년 1월부터 세액 공제 수혜 불가. 2027년 폭등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027년 누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소재 폭등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올해 연말 연초 랠리 때 한 100% 이상 수익 내고 내년 한 해 동안 한 200~300% 수익 내고 2027년 10배 빵 터지면은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네. 이게 2027년 폭등장을 제가 3년 전부터 외쳤던 이유예요. 3년 전부터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 IRA 개정안 OBBA법. 우려 외국 단체 소재 부품 사용 시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불가. 중국산 배터리 및 소재 전면 차단 의도.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중국 배터리 미국 진출 사실상 불가능.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ES 배터리에는 40.9%의 관세가 적용되면 내년에는 58.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 지금은 40.9%인데 내년에 58.4라고 돼 있죠.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부터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한 60% 때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40%고 지금 내년에는 이제 60%란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은 중국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필요한 LFP 배터리, ESS용 배터리를 한국이 아직은 충당을 다 못해요. 그래서 중국 제품 일정 수준 들어오도록 관세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한국이 또 더 많이 만드니까 더 적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해됐어요? 네, 이겁니다. LFP 배터리는 CATL과 BYD 등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누구 거밖에 쓸 수가 없다? 한국 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넘겨. 관세 등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강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는 빵 감소하고 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는 뭐 양은 안 많지만 그래도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죠. 넘겨. 일본 유럽연합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본격화. 일본과 유럽연합이 오는 15일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의 각서를 체결한다.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 일본과 유럽연합이 중국, 탈중국화 한다라면은 또 누구 걸 써야 돼요? 한국 거. 넘겨. 2차 전지 소재, 주가 상승 코멘트, ESS도 AI 수혜주다. 요거 이제 많이 얘기했죠? ESS도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배터리가 굉장히 많은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넘겨. 2차 전지 업종 주가 급등, AI 플러스 중국 수출 허가제로 ESS 수혜 기대감 확산. 요거 이제 중국 수출 허가제, 요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앞에 좀 다뤘죠? 중국 수출,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려면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막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감소한단 말이죠.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출 물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리튬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대놓고 구조조정을 하면은 실업률이 빨리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방법을 쓴 거예요? 니네끼리 싸워라. 니네끼리 싸워가지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고 도태될 놈 도태되라. 그걸 선택한 거예요. 시진핑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중국도 지금 도시 빈민층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완만하게 증가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출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 수출 물량 감소. 요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넘겨. 중국 배터리 수출 통제, 미국 에너지 공급망의 치명적, K배터리 역할 중요해졌다. 중국 정부의 배터리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핵심인 에너지 공급망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LG 엔솔, SK, 삼성 등 미국의 생산 거점을 갖고 중국산 배터리를 대체할 역량을 갖춘 한국 업체들이 중요성이 자연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뭐 뻔뻔한 얘기죠? 네, 됐습니다. 넘어가. 전기차 회복에 ESS 고속성장, 일감 쌓이는 K배터리. 뭐 요것도 뭐 딱, 지금 ESS 얘기 계속 해드렸으니까요.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죠. 자, 넘겨. 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및 세제 혜택입니다. 독일, 법인용 전기차 감가상각 75% 적용.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와 소기업 지원 4,000유로. 프랑스, 약 4,000유로. 영국, 차량 가격 37,000파운드 이하 10% 깎아주고, 스페인 최대 7,000유로 깎아주고, 이탈리아 11,000유로 구매 보조금 지급, 보조금 폐지, 노르웨이는 보조금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 노르웨이가 몇 %예요? 거의 다예요. 주고 빨리 따라와라 이거예요. 넘겨. 자, 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대 중국 가격법 개정 초안입니다. 미국 내비 프로그램 발표, 전국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프로그램. 이거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전기차 죽이기 시작한 게 내비 프로그램 폐지예요, 이거. 내비 프로그램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가 지난해 10월이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IRA 축소 및 폐기 얘기했잖아요. IRA 축소 및 폐기를 외친 게 지난해 10월부터예요.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제일 먼저 실행한 게 내비 프로그램, 요거 전국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프로그램 정지예요, 정지.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 돈으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깔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을 더 이제 지연시킨 거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전기차 죽이는 거예요. 전기차 죽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8월 11일 날, 야, 내비 프로그램 다시 시작해. 과거처럼 돈을 쓰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제대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전국에다가 뭐를 깔아라? 전기차 충전기를 깔아라.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육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 나옵니다. OBBA, One Big Beautiful Big Act. 이 법안은 트럼프 시대의 감세를 연장하고 국방 및 국경 안보 지출을 늘리고, 이게 뭡니까? 트럼프 시대 감세 연장이 AMPC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터리는 2031년까지 하려고 그랬죠. 2032년 그대로 놔둬줬죠.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던 핵심 강물은 2033년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두 개 다가 내비 프로그램과 OBBA법이 무슨 정책이에요?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이에요, 이게. 누가 쓴 거예요? 트럼프가. 그전에는요, 전기차 산업 밟아버렸잖아요. 왜 밟았어요? 물량 털기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작년 7월부터 이번 10월까지 물량을 털었으니까 얼마 동안 물량을 턴 거예요? 1년간 개인 물량을 털어버린 거예요. 1년간. 장장 1년간 물량 털기 작업이 진행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신성장 산업들은 6개월 이상 조정받는 경우가 없어요. 6개월 조정받고 다 돌려가야 항상. 이번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진짜 오랫동안 고생했죠. 1년을 더 죽여온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러면은
1년 동안 죽여서 매집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몇 년을 끌고 가겠어요, 이거? 기본이 3년, 5년이죠, 당연히. 폭등장입니다, 폭등장. 그래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도 한국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유대 투기 자본들이 한국에다가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에요, 이게 지금. AI 데이터에는 배터리도 들어갔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가격법 개정 초안 발표. 중국 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 구조조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한다? 수출 통제로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중국 구조조정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넘겨. K배터리 캐즘 한파 속의 실적 희비. ESS가 구원투수 총력전을 벌인다. 이거 뭐 뻔한 얘기죠? 이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는 거예요. LG 엔솔이 지금 ESS 쪽에서 LF 배터리 쪽이잖아요. 요거 미시간 여기 미시간주가 LG 엔솔하고 GM 합작사예요. 제3 공장. 근데 그거를 GM에서 야, 우리 좀 천천히 갈래. 네가 가져가. 그래서 LG 엔솔이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뭐를 만든 거예요? LF 배터리 생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올해부터 이미. 올해 6월쯤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LF 배터리가 여기서 생산됐으니까 기존의 3원계 배터리 매출에다가 LF 배터리 매출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넘겨. K배터리 3사 ES 사업 현황.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LF 배터리 쭉 나오죠. 6조짜리 규모도 있고 테슬라 거예요, 이거는. ESS 생태계 구축 MOU 체결 이런 것도 나오고 ESS형 전환 검토. SK온이 지금 제일 느려요. LG엔솔은 이미 올해 6월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됐고 삼성 SDI는 7월 1차 ES 중앙계약시장 입찰서 76% 수주도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 생태계 구축 MOU 체결도 했고 10월부터 올해 10월이니까 이번 달이잖아요. 미스텔란티스 합작공장에서 ES 생산 들어가네. 올해부터. 내년에는 이제 SK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가면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SS용 LF 배터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누굴 못 들어오게 한다? 누구 거 못 들어오게 한다? 중국 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럼 소재는 전부 다 누구 걸 써야 돼요? 한국 거. 한국 소재 폭등하겠죠? 네, 대단할 겁니다. 물론 이제 IT 버블 때만큼은 아닐 거예요. IT 버블 때는 뭐 눈만 감았다 뜨면 50배, 상한가 50방 가고 30방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거 정도는 아니어도 80년대, 89년 버블 2007년 이상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89년 정도 가능성이 있고 2007년 버블 한번 겪어봤죠? 그보다는 훨씬 더 셉니다. 아마 굉장히 센 장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2000년대는 신재생에너지 파동이었어요. 그 파동은 10년짜리 파동이에요. 10년짜리 파동이 2007년 파동이고 지금 이 전기차 산업 파동은 몇 년짜리 파동입니까? 기본이 몇 년이에요? 10년? 빨리 나가세요. 기본 100년. 100년이잖아요. 뭐가 나올 때까지예요? 헬리콥터가 우리가 개인 집집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가 돼야 전기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헬리콥터도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1년, 한 2, 3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LNG선, 항공모함 이런 것도 다 뭘로 가요? 배터리로 움직여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산업은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ESS도 마찬가지지만. 넘겨. 자, LG에너지솔루션 ES 주요 수주 정리. 한화큐셀 1조, 테라젠 2조, 엑셀러레이트 에너지 캐피탈 2조, 폴란드 국영 전략공사 비공개고 델타 일렉트로닉스가 1조 원, 미공개 6조 이게 테슬라예요. 이게 이제 수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음. LG엔솔 스테란스 합작 공장, 넥스트스타 사용 승인 받아서 모듈 이어 셀 공장도 연내 생산 돌입 전망. 올해 안에 4분기 생산 돌입. 캐나다 공장이에요. 자, LG엔솔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넘겨. 자, LG에너지솔루션 차트입니다. 자, 보세요. 10월, 지난해 10월, 여기가 뭡니까?
트럼프가 IRA 축소비 폐기를 외쳤던 시점이에요. 여기서 외쳐가지고 하락전환합니다. 내려왔고 2분기 흑자 전환해가지고 200에서 돌파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 조지아주 근로자 세포 구금 사태로 빵 꺾어버립니다. 반토막 내버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돌파가 여기 올라왔잖아요. 이게 물량털기잖아요. 물량털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차트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양운이 치솟 올라가죠. 상승 전환 넘어갔죠. 2분기 실적 흑자 전환했죠.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넘겨. 자, LG화학 미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착공이죠.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예,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 요거죠. 지난해 10월에는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공을 앞두고 있죠. 자, 넘겨. 자,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200에서 뚫고 올라왔다가 조지아 사태로 엎었죠. 근데 많이 못 엎었죠. LG엔솔보다 덜 엎었잖아요. 넘겼죠. 근데 앞에서 보니까 공매도, 외국인 공매도 환매수가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LG화학이었잖아요. 조정이 훨씬 더 작게 들어왔죠.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죠? 기관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개인은 털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고 개인이 털고. 딱 맞죠? 2차전지 무슨 구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개인이 털고 있고 바닥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해 10월 IRA 축소 폐기를 외쳤고 투매 유도 기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매물 공백 구간이고 이 매물 공백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빨리 회복할 거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벌써 회복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매물 공백 구간이에요. 이거는 금방 회복해요. 회복했잖아요. 벌써 얘는. 앞에 당겨봐. LG엔솔 한번 봐봐. LG엔솔 돌파했네. 여기도 돌파했, 여기잖아요. 이것도 돌파했네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미 여기를 돌파해버렸어요. 2024년 10월 달 고점을 이미 돌파했으니까 주도주가 돌파했으니까 다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넘겨. 자, 하나 더.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유럽, 북미, 캐나다, 그리고 포항. 여기는 거의 7조 투자예요. 2028년 완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LG엔솔, 에코프로, 포스코프첼, 엔캔. 요 정도가 지금 투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캐즘 현상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회사가 이 회사들이에요. 그럼 이 회사들은 멍청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미래를 좋게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미래를 좋게 봤겠죠. 근데 미래를 왜 좋게 봤어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한국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도 돼요. 왜? 투기자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수주를 해주잖아요. 이해됐어요? LG엔솔이 알아서 공장 짓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들이 야, LG엔솔 공장 지어 이래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는 수주대로 다 매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넘겨.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10월까지 아직 못 왔죠? 10월달이 여기인데 요거 왔네. 여기 왔잖아요, 벌써. 여기 왔고, 제가 이 자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점까지 가면 14만 원이니까 3만 7천 원이 바닥이니까 바닥 대비 따따블 400% 나올 수 있습니다. 요까지 가면은 이거 계속 강의했었죠. 강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절반까지 왔네, 벌써. 요거 왔네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여기거든요? 요 딱 요까지 왔네. 매물 공백 10만 원. 상승 전환. 아직도 매물대가 얇죠? 아직도 매물대가 얇잖아요. 자, 매물 공백 요거란 말이에요. 왔고, 아직 10만 원까지는 아직 못 왔네. 그죠? 8만 8천 원이니까 조금 못 미쳤네요. 근데 요거 지금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 대비 따따블 400%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바닥인 종목은 함부로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버틸 수밖에 없었고, 구름층이 얇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및 폐기 강조,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투기 자본들이 트럼프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2차 전지 누르는 작업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다 털린 거고. 다 털렸기 때문에 이게 얇은 거예요. 매물이 없잖아요, 지금. 자, 여기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점점 얇아졌잖아요. 넘겨. 자,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여기도 좀 얇죠? 여기도 똑같은 그림이죠? 넘겨. 자, 대구 지역 수출 실적 확정치 LNF 140. 자, 1, 2, 3, 4, 5, 6, 7, 8, 9. 분기별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분기 실적 올라갔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빠르잖아요. 넘겨. 자, LNF. 자, 여기서 10월달 투매가 들어왔고, 요 지금 돌파해버렸죠? 자, 돌파했는데, 아직도 얇습니다. 지금 47,000원, 5만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10만원 돌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블 넘게 올라왔죠, 벌써? 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계속 가야죠.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좋으면 더 빨리 가는 게 맞죠. 구름층이 얇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급등했잖아요. 딱 나왔죠? 급등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매물 공백 12만 6천 원까지. 돌파해버렸네, 벌써. 넘겨. 코스모화학. 뭐 가야 되고, 코스모 신소도 같이 따라갑니다. 어쨌든 3등주이기 때문에 뭐 다루진 않겠지만, 코스모도 따라갑니다. 넘겨. 엔캠 국경제로도 중국 공장 풀가동 10월 전액 생산 6,000톤 돌파 전망. 2차 전지 소재 전액 전문기업 엔캠이 중국 국경제를 연휴에도 주간 야간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전액 공급 주문을 대응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6,000톤 이상을 생산 및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엔캠의 중국 월간 공급량 중 최대 물량이다. 엔캠은 올 들어 매달 최대 물량을 돌파하고 있다. 엔캠은 중국의 전액 생산량이 상반기에 약 1만 톤, 하반기에 3만 톤 가량을 계획하고 있다. 10월 달이 여기입니다. 자, 매물 공백 20만 원, 바닥 대비 따따블. 여기가 지금 바닥이 한 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만 원 가면 따따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아직까지는. 자, 여기가 10월인데 구름층이 얇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전환해서 요 왔다가 자, 여기서 이제 양운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태까지 본 소재주들 중에서 제일 얇죠? 그죠? 제일 얇잖아요. 한번 튀겠다는 얘기, 안 튀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슬슬 이제 올리는 거죠, 슬슬. 솔브리 홀딩스 전액 생산 공장 현황. 여기 이제 미시간, 인디애나, 여기 이제 하는데, 지금 요 미시간 요거 얼티엄스의 상공장 요거 LFP 배터리의 전액이 솔브린 홀딩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삼성그룹에 거의 다 들어가고. 근데 저는 솔브린 홀딩스 별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엔캠이 주력 대장이니까 엔캠으로 이제 승부를 볼 겁니다. 넘겨. 자, 솔브린 홀딩스도 보면은 LG엔솔 미시간주 LFP 배터리 전액 납품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미 벌써. 근데 지금 이제 행보 중인데 서서 여기 얇아지고 있죠. 양운이 슬슬 나타나고 있죠. 땅 튈 때가 됐어요, 얘도. 튈 때가 됐으니까 얘도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넘겨. 자, 투자일이 맞네. 고객님 계좌의 권한을 위임받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매매부터 위험관리까지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문사의 전문 인력이 대행합니다. 자, 그동안에 이 자문사의 전문 인력인 제가 아주 무능해가지고 수익을 못 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뿡뿡 불어날 수 있도록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전문 투자 인력의 자산 관리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투자 위임으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 1인 계약의 권한은 투자 운영과 그에 따른 보고의 범위입니다. 불법 인출이나 송금 등은 의무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금융사고로부터 안전합니다. 왜? 비밀번호 4자리를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 투자 1인 상품이에요.
한국, 미국, 중국 상장 주식 하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한국 주식에 물려 있습니다. 1억 이상 가능하고 12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1억 원 이상으로 할 거고 1년 단위 재계약이고 기본 수수료는 없습니다.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원금 저희가 받는 건 성과 수수료입니다. 원금 플러스 5% 초과 수익금의 20%인데 12월까지는 15%, 2026년부터는 20%. 계좌 확인은 기존처럼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 1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5%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재계약할 때 20%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10%는 괜찮죠. 다른 사람들 20%잖아요. 수익이, 일단 그건 제가 감안할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기존에 저희 회원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회원분들이고 또 저를 믿고 가장 빨리 투자 1임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제가 감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건 재계할 때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네, 뭐 10%를 하든 좀 다른 방법을 찾든 할게요. 넘겨. 2025-2027년 급등주 매집을 위한 투자 자문가입과 투자 1인 가입 02-1253-3066번 김옥분의 사람 상담하시면 되고요. 투자 자문 가입은 3개월에 336개월에 550, 1년에 1,000만 원. 투자 1인 가입은 가입비 무, 기본 수수료 무, 해지 수수료 무. 2025년 12월까지는 성과 수수료 15%,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성과 수수료 20%. 넘겨. 자, 오늘은 트럼프 등 국제 투기 자본의 1년간 짓밟힌 2차 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강의를 진행했고요. 오늘 좀 많이 했죠? 좀 지루하시죠? 네, 안 지루한 게 정상입니다. 돈이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루하면 안 되죠? 자, 다음 주도 뵙기라고 올려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